자, 안녕하십니까. 별일 없었죠? 예. 자, 이제 각오를 한번 다지고 가야죠. 예. 요즘 정신이 조금 막 산란스러워요. 그죠? 예. 휴강도 되고, 이제 봄도 날씨가 따뜻해.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하는데 장애만 되는 게 시기가, 장애되는 시기가 계속 다가옵니다. 예. 그럼 이제 시기적으로 6월달 넘어서는 불안하니까 세법 들어와도 막 집중력 떨어져. 왜? 민법 학개론이 머릿속에 꽉 차 있어. 네? 그럼 끝에 가도 수험생은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더라도 떨리는데 긴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민법 학개론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덜 불안할 때 상반기에 꾸준하게 정리를 해야지. 어떤 분들은 반대로 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민법, 민계공 다 해놓고 나중에 날 잡아서 세법, 날 잡아서 세법 하면 날 잡아서 떨어져. 자, 꾸준하게 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점검해야 됩니다. 자, 하지마죠. 준비됐죠? 예.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자꾸 빠져. 이제 동대표만 남았어. 예, 동대표. 제가 얘기했잖아요. 3월 첫째 주. 이제 5월 첫째 주가 되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예. 5월 첫째 주는 또 자리가 꽉 차요. 예. 그러다가 이제 5월 두 번째 주 되면 빠져. 예, 그러다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또 못 보던 사람도 나옵니다. 그래 놓고 뭐라 그래, 이제 집에서 공부했겠지만, 처음 하는데요. 이런 얘기. 처음이란 거 믿지 말고. 자, 여러분, 세법은 조금 일찍 오셔서 30분 동안 한 25분 정도 하는데, 이제 문제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다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지. 예? 오늘 예를 들어서 15개 지문을 냈으면 그 중에 하나 정도 내가 이런 거 놓쳤구나 이렇게 하면 그걸 목표로 하는 거지. 너 지금부터 안다고 입력해 놓으면 컴퓨터인가? 계속 알고 있어도 안 보면 까먹는데. 그러니까 할 때 오셔서 조금 일찍 오셔서 한번 되새긴다 기억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에 들어갑니다. 등록면허도 노트 중심으로 갈 거니까 물론 기본서 표서 같이 보셔도 되고, 예. 노트에 있는 어떤 분은 여기 노트에 있는 거 가지고 하면 충분하니까 나 뭐 이거 어떻게 알아? 예? 그러니까 기본서 의지 안 하셔도 충분하다. 자,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봅니다. 등록면허세는 이미 앞에서도 한 번 정도 언급을 했지만 한 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요 부분만 물어보는 거 아니고 요 부분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한 문제니까. 예, 묶어서 물어본다는 얘기지. 지문 하나에 납세 의무자, 두 번째는 뭐 세율, 세 번째는 뭐 신고납부 언제까지, 가산세, 이렇게 해서 종합 문제로 물어보니까 어디 한 군데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량은 많지 않으니까 점검하시면 돼요. 충분히. 여러분 공법 막 하루 4시간 열심히 해봤는데 거기서 몇 문제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 등록면허세는 길게는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 하면 한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한 문제니까 빼고. 예? 그래서 공부 안 해서 틀리고, 쉬운 문제는 쉽다고 틀리고, 그죠?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렸다. 그래 놓고 나오면 이거 골치 아파. 우리는 한 문제도 아쉬워요. 자, 등록면허세, 이거는 노트에 없으니까. 노트 몇 쪽이냐면 지금 등록면허세 특징이 몇 쪽이죠? 예, 폈죠?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등록면허세가 뭔지 역사, 유래, 개요를 잠깐 보고 가야 이해를 갑니다. 자, 우리 세법은 2011년서부터 개편이 되죠. 개정이 아니라 개편. 2010년까지는요, 지방세가 16가지 세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1년서부터 11개를 통폐합이 됩니다. 그래서 개편이라고 하지, 개정이 아니라 개편. 자, 그때 2010년까지는, 지금 얘기는 언제? 2010년 12월 며칠? 31일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이렇게 따로 냈어요. 옛날에 취득세 2%. 옛날에는 취득세가 아주 쉬웠어요. 상속이든 증여든 무조건 취득세가 2%야. 옛날에는. 예. 그런데 요거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2% 내고, 등기할 사람은 별도로 보내라. 등록세를 내고 등기하라. 나 등기 안 할래요? 그래? 그럼 뭐만 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취득세 따로,
등록세 따로따로. 이해가세요? 그럼 옛날 등록세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죠? 매매로 취득했다,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죠? 그때 세율. 그리고 건물 같은 거 새로 지어서 소유권 최초로 취득하는 거 보존 등기. 그리고 공동 등기한 거 나누는 거 뭐? 분할 등기.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슨 등기라고 한다? 부동산 누구 거? 내 거. 소유권 등기죠? 자, 요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이건 무슨 행위에 대해서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취득세 내고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하는 소유권 등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요건 소유권 뭐라고 그래요? 이외의 등기. 소유권이 뭐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죠. 이거는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잖아요.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용익물권과 같은 사용수익은 할 수 있지만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자기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부동산에 내 권리 부분만 보호받겠다 그래서 소유권 뭐라고요? 이외의 등기. 이거하고 합쳐서 옛날 뭐 냈다? 등록세 따로 냈었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두 가지 세금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상속받은 사람은 소유권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잖아. 소유자가 죽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소유권 등기 특별조치법에 상속받은 부동산은 빨리 등기하라. 그런 규정이 없어. 다툼이 없으니까.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은 취득세만 내고 옛날에 등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옛날에 뭐만 들어와? 취득세. 등록세 안 들어오니까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어렵죠? 그래서 2011년서부터 통폐합을 했다 이 얘기지.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하고 등기할 때 내던 등록세 있죠? 이것을 합쳐서 뭘로 내라? 취득세 내라. 여기서 잠깐 요거 빼고 이건 소유권 등기가 아니니까 요렇게 그죠? 등록세 중에 소유권 등기 부동산 취득 요건 합쳐서 지금 뭘로? 취득세로 되어 있죠. 그럼 저번 주에 공부한 취득세 지금 세율이 어떻게 돼요? 참고로 자 매매로 취득했으면 농지 말고 농지 빼고 매매로 취득했으면 지금 취득세는 어떻게 되죠? 이걸 표준세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취득세 몇 프로 하고 옛날 2% 하고 소유권 무슨 등기 매매니까 이전 등기 몇 프로 지금 취득세가 4%가 된 거야. 옛날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또 부동산을 뭐 받았어요? 상속받았으면 지금 취득세 2.8이죠. 왜 2.8이야? 옛날 취득세라가 요거 합치니까 2.8이죠. 지금 취득세 부동산 증여받았으면 3.5%죠. 왜 3.5야? 옛날 취득세하고 옛날 뭐 증여받았을 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합쳐서 이렇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옛날 취득세 옛날 등록세 합쳐서 지금 뭘로 바뀌었다? 취득세로 바뀌었죠. 그죠?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뭐야? 등록? 면허세는 뭐냐 이거지. 옛날에 등록세로 부과하던 것 중에 소유권 말고 남의 부동산에 등기하는 거 요거 남겨놨죠? 예? 요거 하고 옛날에는 부동산하고 관련 없지만 뭐가 있었냐면 면허세라는 게 있었어요. 인가증, 허가증, 자격증 가지고 사업할 때는 면허세를 내야 됩니다. 약국은 아무나 차리는 거 아니죠. 약국을 설립하려면 약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듯이, 그죠? 병원을 차리려면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면허증이. 이렇게 인가증, 허가증, 자격증 이거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1년에 한 번씩 뭐네요? 면허세 내야 돼요. 이렇게 면허세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랑 통폐합을 시켰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이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부동산을 부어받고 상속을 옛날에 상속받았는데 뭐만 내고 취득세만 내고 나 등기 안 할래. 그럼 옛날에 등록세 안 냈죠. 예? 그래서 지금 이 미등기도 등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거 지금 조만간에 뭐 할 거야? 내가 팔을 거야. 팔으려면 내 앞으로 뭐 하고? 등기해놓고 팔아야죠. 그래서 지금 등기하려면 이거 내면 안 되잖아. 이건 합쳐진 거니까. 일로 가면 안 되죠. 여기로 가면 안 돼. 그래서 요거 여기 와요. 어디로? 화살표 따라 1번.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요거 소유권도 이외의 등기도 요리 와. 2번. 예? 그리고 면허세 있지. 옛날 면허세도 이리 와. 그래서 요 세 가지 묶어서 오늘 공부하는 게 뭐다? 등록 면허세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해야 될 등록면허세가 나왔어. 뭐에 대한 세금이냐? 남의 부동산에 이런 거 등기할 때 내는 거, 그게 등록면허세. 근데 이 면허세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명칭만 뭐라고? 등록면허세 이렇게 되어 있지만 면허 부분은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도 명칭은 뭘로? 등록면허세.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네. 이거하고 이거. 옛날 부동산 부해놓고 이때 취득해놓고 뭐 안 하고 있다가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라. 옛날 취득세 냈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리고 이건 취득이 아니라 남의 부동산에 내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할 때 요 두 가지는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라. 이게 우리가 공부할 세금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는 부동산 등 뭐 할 때? 지금 취득세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금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에서 뭐 할 것까지? 등기까지 합쳐서 뭐 내고? 취득세 내고. 그죠? 등록면허세는 기본이 남의 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고 특별히 옛날에 부동산 취득해놓고 뭐 안 하고 있다가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여기 등록면허세 옛날 규정으로 등록면허세 내라. 이것이 등록면허세 우리가 공부할 거.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등록면허세는 이제 특징 하나씩 보고 가죠. 여러분도 또 다음 장 갑니다. 등록면허세 뭐라고 그랬어요? 특징 그랬잖아요. 예. 등록면허세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 도세 그랬죠. 도구세 그랬죠. 예, 이건 무슨 말이냐? 등록면허세는 누가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 특별시, 광역시에 뭐라고요? 자치구세예요. 원래 특광도 도세, 취득세는 도세죠. 도지역으로 세금이 들어가.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도세인데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어디로 간다고? 자치구세로 간다. 그래서 특별시, 특별자치시, 도세, 일반 도세. 그럼 여기 보세요. 경기도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경기도로 들어가 세금이. 예?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부동산이 세종시에 있으니까 세종시로 세금이 들어가네. 특별자치 도하면 제주도 얘기하는 거죠. 제주도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제주도로 들어가요. 이해가세요? 도세니까. 그런데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강남구청으로 가라 이거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있는 부동산의 서구에 있는 부동산의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서구로 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 그래서 시험에서는 하나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26회 때 뭐라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도세다 틀리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뭐다? 자치구세. 이해가세요? 그거 혼동될 수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그냥 도세.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그럼 도세다 그렇게 표현하면 맞아? 맞아. 등록면허세는 도세다 그러면 맞는다.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도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틀렸다.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세. 됐어요? 다음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실질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출생신고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출생했다고 이제는 용돈 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 주는 시대예요. 네? 출생기념으로 어린아이 앞으로 등기해줘 부동산. 걔 권리 들려는 게 있어 없어? 네? 출생해서 눈 바로 떴는데 걔가 권리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잖아. 그렇더라도 걔 앞으로 뭐를 해놨어? 등기했으면 걔가 세금 내야 돼. 예? 납세의무자는 걔래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합법하냐 정당하냐, 실질 소유자냐, 그거 따지지 않고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세금 내라. 이해가세요? 그래서 무슨 주의?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실질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합법 불법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 분 해외여행 간대. 예? 이제 풀렸으니까 코로나 이제 좀 있으면 풀릴 거야. 그러니까 여행 가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냥 외국 여행 가면 그냥 갔다 오지. 꼭 얘기하고 가네. 열받게. 그리고 뭐라 그래. 한 비번 알려주면서 혹시라도 집을 일면 잘 좀 봐달래. 비번을 알려주고 갔어. 가족이 다 가면 돼. 자, 우리 비번 알았죠? 예? 나쁜 맘 먹고 그 집 들어가. 그 집 들어가서 뭐 해야 돼? 물건 훔쳐오는 게 아니라 등기 권리 좀 찾아갖고 내가 매매로 뭐 한 것처럼, 예? 취득한 것처럼 증여하면 증여세 내야 되니까 매매로 취득한 걸로 서류 꾸며서 등기소 가지고 내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신청을 해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내 앞으로 등기되죠? 등기 서류 다 가져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가져갖고 등기관한테 법원에 가서 제출하면서 한마디 더 거들어 보라고. 나 실은 이 옆집 거 훔쳐다가 내 앞으로 등기하는 건데 이거 등기돼요? 그러면 관계없어요. 해줘. 예? 실질 여부는 따지지 말아라 이거야. 다른 법에 가서 따지는 거지.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형식주의다. 다음, 등록면허세 특징이 종가세, 종량세가 나오죠. 오늘 이제 수업할 건데 종가세가 뭐예요? 뜻이 물건에 보여 가격이나 금액으로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라고. 종가세. 물건의 가격, 금액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걸 종가세. 대부분의 세금은 종가세잖아요. 여러분, 취득한 물건이 얼마야? 이거지. 취득한 사람이 누구야? 이거 아니잖아. 예, 그래서 종가세. 또 하나는 세금을 계산할 때 단위로 표시하는 거. 수량이나 중량이나 무게, 건수 이런 걸 과세 표준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라고 그래요. 종량세. 그래서 세금은 1kg당 얼마, 1세제곱미터당 얼마, 1제곱미터당 얼마, 한 건당 얼마 이런 거 단위로 세금 계산하는 것도 있다. 그건 종량세라고 하는데 등록면허세는 두 가지를 다 적용해. 예?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 금액으로 세금 계산해. 종가세죠. 임대차가 종료돼서 말소 등기할 때는 건수로 가. 한 건당 말소 등기는 6,000원.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같이 적용한다. 특징이. 좋아. 다음, 신분납부. 신분납부인데, 신분납부는 뭐예요? 여러분, 세금은 두 가지잖아요. 보통징수화가 또 하나는 뭐? 신분납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내라. 그게 뭐고? 신분납부. 납세 의무자는 계산할 수 없으니까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해서 내라고 고지서 발부. 그럼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는 걸 보통 징수.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다? 신분납부다. 그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납세 권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뭐 또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이 얘기입니다. 어디에? 여기 어디에?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그랬잖아요. 납세지 그랬죠. 납세지. 납세지의 뜻이 뭐예요? 납세 의무자가 각종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어디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장소를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걸 일일이 기억하지 말고 기본 팁이 그거예요. 위에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물건 중심으로 부과하는 물세죠. 예? 등기 등록하는 물건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건 뭐라고요? 인세. 그래서 인세는 그 사람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등록면허세는요, 납세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예, 누가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물세거든요. 그래서 물세의 특징이 뭐냐? 물건의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예? 인세는 사람이잖아요. 인세, 주소지. 기본이 주소지잖아. 소득세, 소득 있는 사람 중심으로 합산하니까 인세죠? 어디에 신고해야 돼? 소득 있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세무서. 그죠? 종합부동산세, 전국에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야.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의 뭐? 주소. 인세는 사람이니까 주소지고, 취득세는 물건 중심이죠. 등록면허세 물건 중심이죠. 재산세도 물건 중심이죠.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물건이 있는 거, 물건의 뭐?
소재지, 부동산이면 부동산, 소재지, 이런 건 별도로 공부할 게 아니에요. 그냥 늘 하는 거지. 인세는 주소지, 사람이니까. 물세는 물건이 있는 거. 거기에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해가세요?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아요. 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언제까지 하라? 법에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본인 마음이잖아. 그럼 안 할래요? 그럼 세금 안 내. 나 전세권 선찰 등기 안 해. 확정일자만 받고 안 할 거야. 그럼 세금 안 내는 거고. 나 전세권 설정 등기 할 거야. 하려면 하기 전까지 내라 이거지. 그죠? 언제든 등기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 왜? 세금 내야 등기가 되니까. 그죠? 날짜로 병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 중심으로 부과는 물세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복해서 수업할 겁니다. 이어서. 자, 그럼 이제 취득세 공부할 때 했지만 항상 모든 세금은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과세 요건. 취득세가 됐던 등록면허세가 됐던 재산세가 됐던 공부하는 순서는 첫 번째,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느냐. 과세, 대상, 이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할 것이냐. 과세, 표준. 마지막으로 몇 퍼센트인데 세율.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세금 계산하면 스스로 계산해서 내면 신고납부.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보통 지금 순서가 그거다. 그래서 두 번째 갑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등록면허세 뭐라고요?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세금 내라고 하느냐? 이게 과세 대상. 그래서 과세 대상은 자, 요거 재산권 그랬죠? 재산권 또는 뭐 기타 권리를 설정하거나 기재된 걸 변경하거나 기재된 걸 멸시하는 거, 없애는 거, 소멸 이런 내용을 공적 장부에 부하기 위해서 등기 등록하는 그런 행위가 있으면 그때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부과를 합니다. 그럼 등기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 참고로 여러분 재산권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산권이라는 게. 재산권은 자, 재산권은 재산 가치는 모든 뭐 물건이죠. 물권. 그리고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는 뭐 채권.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채재산권 있죠. 예? 저작권, 출판권 이와 같은 무형자산 이런 걸 다 총칭해서 뭐라고 그래요? 재산권. 화폐 가치 있는 거, 재산 가치 있는 거 이와 같은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그 변경된 내용을 공적 장부에 적어야 되겠죠. 그래야 기재해야 법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하는 행위. 이게 과세 대상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하는 행위가 있어도 뭐 내라? 취득세 내. 지금 부동산 취득에서 소유권 등기할 때는 뭐 내요? 취득세 내고 등기하죠. 등록면허세 내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할 때까지 지금 취득세 내면 되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 부동산 뭐 해놓고 취득해놓고 뭐 안 하고 있다가 등기 안 하고 있다가 지금 등기할 때는 등록면허세 내라 그랬죠. 예, 그거 등록면허세 내야 돼요. 그리고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게 딱 4가지가 있다. 몇 가지요? 4가지. 여기 보시면 자, 취득세 과세 대상이니까 취득에서 뭐 내야 돼? 취득세 내야죠. 그리고 등기하면 되죠. 그런데 취득세 과세 대상 중에 요 몇 가지는 4가지는 취득세 냈어도 또는 안 냈어도 등기하려면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 4가지 시험에서는 2번 정도 물어봤어요. 이거 글자 그대로 여기 보세요. 그럼 첫 번째 무슨 권? 광업권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요. 취득세. 또 어업권 취득했거나 양식업권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거든요. 그런데 취득세는 기본이 4%야. 원래. 그런데 요거 취득세는 몇 프로냐?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취득은요.
등기 대상 자산이 아니야. 부동산이 아니니까 등기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본인 마음이죠. 근데 부동산은 본인 마음이 아니라 무조건 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거는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취득세에서 공부 안 했어요. 왜? 우리 취득세에서는 광업권이나 어업권, 양식업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부동산이 아니니까 세율 같은 건 공부를 안 하지. 기본세도 아예 없지. 예? 부동산세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만 세율은 표시 안 했단 말이에요. 기본세 없어요. 그런데 취득세가 원래 몇 프로냐? 2%예요. 몇 프로? 아니 매매로 취득하면 4% 내야 되는데 몇 프로 내? 취득세가 2% 얘들은 왜? 등기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기본 취득세 몇 프로만 내라고? 2%만 내라 얘기야. 그리고 나서 등기 안 할 사람은 그냥 끝나는 건데 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뭐 하겠다? 등기 등록을 하겠다. 그럼 별도로 보내고 등록 면허서 내고 등기하라 이거지. 등기 안 할 사람은 취득세 몇 프로만 내? 취득세 몇 프로? 2% 내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등기 등록하려면 별도로 보내라. 등록 면허세 내라. 취득세 다 낸 게 아니라 반만 냈으니까. 왜? 등기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두 번째, 차량 등 연부로 취득해서 외국에서 뭐 하는 거? 수입하는 거. 여기 보실래요? 외국 여행 갔는데 유럽에 가서 보다니까 독일에 가서 자동차를 1억 주고 샀어요. 1억 주고 사서 수입합니다. 연부. 근데 이거 5년 연부했다고 그래. 몇 년? 그럼 5년 동안 나눠내겠다 이거죠? 그럼 얼마씩 1년에 2천만 원씩. 헷갈려. 이거 숫자가 이렇게 가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이라고 그래봐요. 5억. 그럼 얼마씩? 1억씩 5년 동안 나눠주는 조건으로 했죠? 자, 1년 있다가 얼마 줘요? 1억 줬어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취득세 내야죠? 이때 등기합니까? 대금결제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등기 안 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하는 연부취득은 차량 등은 취득세 2%만 내. 몇 프로? 그럼 요것도 몇 프로? 2%. 여기도 다 2% 내. 됐어요? 2% 냈죠? 취득세 냈죠? 그런데 등기 안 해도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자동차 운행하려면 등록해야죠? 그래서 등록을 하려면 취득세 다 냈으니까 등록할 때는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 얘기야. 그래서 이것도 취득세 몇 프로? 2%만 냈기 때문에 등록할 때는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라. 이해가세요? 예? 원래 취득세 내는데 4%가 아니라 몇 프로만? 2%만 내 얘들은 취득세를. 왜? 등기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는데 다 받으면 안 되니까. 자, 다음 세 번째, 제척기간이 지난 물건의 등기 등록. 여러분 제척기간이 뭐예요? 세금을 내라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죠. 제척기간은요,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과세권자가 납세 의무자한테 너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제척기간. 기본 몇 년? 5년. 예? 또는 몇 년? 7년. 또는 몇 년? 10년. 또는 몇 년? 15년. 이렇게도 있어요. 제척기간. 상속세, 증여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했다. 그럼 제척기간 15년. 상속세, 증여세 말고는 10년. 신고서 제출하지 않았으면 7년. 일반적인 경우는 5년. 그럼 5년 보세요. 기본 몇 년? 5년 안에 과세권자가 취득한 사람한테 납세인자한테 너 세금 내 이래야 되는데 5년 동안 내라고 안 하고 그냥 몇 년 지나갔어. 5년 지나갔으면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합법적으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 그러니까 취득세 내 안 내 결론은. 제척기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지났으니까 납세의무자 쪽에서는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없으니까 취득세 안 내죠. 근데 등기 등록을 하려면 뭐 등록면허서 내고 등기하라 이거지. 취득세 낼 수가 없으니까 등기 등록하려면 뭐 내라? 취득세 못 내니까 등록면허세 내라. 이해가세요? 취득세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등록면허세 제척기간이 지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취득세는 안 내니까 등기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별도로 등기하려면 등록면허세 내라. 다음
그래서 이건 뭐 안 냈으니까, 취득세 안 내니까 등기하려면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라. 다음 네 번째 면세점. 여러분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네. 면세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면세점 하면 백화점, 그죠? 그게 아니라 면세점, 세금을 변해주는 기준점. 그래서 면세점은 취득세가 있죠.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내지 마라, 이렇게 면세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부동산은 어떻게 50만 원 주고 사요? 부동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같은 건 중고 차량 50만 원 주고 살 수도 있죠. 예? 자동차 사도 취득세 내야 되잖아. 근데 얼마 주고 사서 중고 차량 50만 원 주고 사서 그럼 취득세 내지 마. 안 내죠? 근데 운행을 하려면 자기 앞으로 뭐 해야 돼? 보험가입하고 그러려면 등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취득세 안 내댈 수가 없어. 면세점이니까. 취득세 못 내죠? 그럼 등기하려면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라. 그래서 정리하면 1번하고 몇 번? 2번. 이거는 취득세를 몇 프로 냈으니까 2%만 냈으니까 등록할 사람은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면서 등기하라 이거고, 3번하고 몇 번? 4번은 아예 부호를 안 내니까, 취득세 안 내니까 등기 못하죠? 그럼 별도로 보내라. 등록면허세 내야 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등기할 사람은 요거는 특별히 등록면허세 내고 별도로 등기하라. 그럼 이것 빼고 나머지는 등기할 게 다 뭐네? 취득세 내고 등기한다. 그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은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세금 내라. 그럼 취득해서 등기하는 건 취득세 내죠? 근데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이라 하더라도 등기할 때 별도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는 건 딱 네 가지가 있다.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취득세를 이미 몇 프로 내니까 2%만 내니까 등록할 사람은 따로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세 번째는 제척기간이 지났거나 네 번째 면세점이 된 건 취득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등록할 사람은 뭐 내라? 등록면허세 내고 등기하라. 이 얘기 됐어요?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있는데 무조건 등기 등록하는 거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비과세도 있어요. 비과세는 뭐죠? 비과세는 등기는 해주되 세금 내지 마. 안 내는 거죠. 예, 등기 등록은 하는데 세금은 안 내. 비과세. 그래서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했다 이 얘기인데, 비과세는요. 자, 첫 번째, 이건 다 공부할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해서 1번하고요 6번하고 7번만 이해하시면 돼. 1번이 뭐냐?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한 뭐, 이건 조금 줄여서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기관이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부과하지 않는다. 줄여서 국가 등이 자기들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등기 등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국가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 등록을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세금 내지 마라.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김포시에서 김포사거래라가 김포시민을 해서 시민회관 20층짜리 빌딩을 짓고 싶은데 토지도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A 짓는 거 포기하고 이 건물을 빌려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 건물, 개인 소유 이 건물을, 그럼 김포시가 보증금을, 전세보증금을 이 건물주한테 주고 여기다가 김포시 이름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할 거 아니야. 누구 이름으로 해? 김포시청 이름으로 등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국가가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이지. 그런 등기 등록은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얘기야. 국가도요, 지방자치단체도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그런 등기는 세금 내지 마라. 이해가세요? 자기들 이름으로 하는 등기 등록 비과세입니다. 됐어요? 예, 또 법률에 따라 수용돼서 개인 토지를 국가 앞으로 등기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도 뭐다? 비과세.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7번이 이어지는 거예요. 뭐? 여러분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뭐를 해?
압류.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해서 세금을 걷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매 처분하려고 뭐를 해서 납세 의무자 부동산이 내라고 고지서 발부하고 안 내니까 독촉장 치고서 발부했는데도 징그럽게 안 내.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압류 통보를 딱 합니다. 근데도 안 내면 압류 등기했어. 이제 압류하겠다.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이거 압류해서 공매 처분해서 헐값에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밀린 세금인데.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보였어요. 체납한 거 납부했어요. 그러면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세금 냈으니까 압류 풀어줘야죠. 예, 압류 해제 등기도 비과세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국가 등이 자기들 이름으로 하는 등기도 뭐고? 비과세. 국가 등이 납세 의무자 부동산에 세금 안 내서 압류 등기했는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걸 납부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줘야죠. 풀어준다. 이 등기도 비과세. 다음 6번.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 지목이 묘지로 되어 있고 묘지에 접속된 부소 시설물 토지로 되어 있는 거. 다시 말하면 묘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후손이 조상들을 잘 모시는 집안은 여기다가 막 비석도 세우고 막 상석도 세우고 막 꾸며놨잖아요. 이런 시설물에 딸려있는 토지도 지목이 뭐야? 묘지야. 그래서 지목이 뭐? 묘지인 토지 등기는 뭐다? 비과세. 이해가세요? 예, 비과세요. 자,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련해서 이거는 뭐냐? 2번, 3번. 여러분, 회사 정리. 이건 뭐, 여러분, 회사가 대기업은요, 두 부류가 있잖아. 그죠? 투자한 사람은 뭐야? 주식 가지고 있는 주주잖아요. 돈을 빌려준 누구? 채권자도 있죠. 두 부류예요. 경영하는 주인 누구? 투자한 주주는 주식 샀으니까 회사가 경영해서 돈 벌면 배당금 받고. 그죠? 돈 빌려준 채권자는 이자 받다가 원금 받으면 끝이지. 그런데 그 회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아. 그럼 두 부류의 갈등이 생기지. 투자자는 어떻게 하고 싶어? 끝까지 가고 싶어. 그죠? 근데 채권자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해서 원금이라도 받으려고 해. 그럼 싸움이 붙죠. 그럼 할 수 없이 법원으로 가죠. 그게 법정 관리지. 그럼 법정에서 관리사, 관선에서 나가서 2년이든 3년이든 관리를 해봐요. 그래 놓고, 이 기업은 국민 경제를 생각하면 빨리 뭐하는 거, 파산 처리하는 게 낫겠다. 아니면 공적 자금을 투자해서 살리겠다. 결정이 나겠죠. 이때 파산 절차 밟으려면 소문 다 내면 안 되잖아. 예? 갑자기 채권 채무를 동결시키는 등기를 법원에 직권으로 하는 거야. 법원에 직권으로. 등기소는 법원이잖아요, 수소. 그러니까 회사를 빨리 정리하려면 소문 나면 안 되니까 요즘은 대주주들 지네들끼리는 소문 내대. 알려줘. 야, 내일 모레 뭐 할 거야? 예? 동결시킬 거야. 그러니까 얼른 막 주식 팔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럴까봐 동결시키는 법원의 촉탁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건 뭐다? 비과세.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건 뭐야? 행정구역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등기권리증 개재된 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뜯어? 고쳐야 되겠지. 이런 거는 부동산하고 거리가 멀지.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거 계량 단위가 바뀐 거 몇 년 전에 있었잖아. 아파트 평수로 기재해 있었잖아요. 등기부에. 근데 제곱미터로 바뀌었잖아.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 그런 건 세금 부과하지 않는다. 근데 부동산하고 거리가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비과세. 그런데 여기에 이 과세 대상, 요 재산권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할 때 핵심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언제? 2000 몇 년, 10년 12월 며칠, 31일까지 이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뭐 안 하고 있었다. 등기 안 하고 있었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할 때는 뭐 내라? 등록 면허세 낸다. 그죠? 예. 이렇게 해서 등록 면허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이제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기본이 등기 관리자, 다시 말하면 등록을 하는 자, 이렇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세금 내라? 등록을 하는 자, 이 얘기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관리자,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를 등록을 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세금 내야 돼. 다시 말하면 등기권리증에 권리자로 기재된 사람이 세금 낸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와 관련해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언제가 됐던 등록을 뭐하는 자? 하는 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죠? 예,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때 공동으로 보할 때는 등기, 여러 사람이 연명으로 등기하는 경우 있죠. 예? 그럴 때는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그들이 다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일 때는 뭐라고 하느냐?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세요? 이 공동등기는 그 해당하는 수인이 여러 사람이 다 납세 의무인데 구체적으로 뭐라고요? 연대 납세 의무. 연대 납세 의무가 뭐예요? 세금 낼 때 크게 세 가지, 그죠? 연대 납세 의무자는 자기 뭐만큼, 지분만큼 내도 되죠? 아니면 그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이 다 한꺼번에 내도 된다. 아니면 각자 지분 내기로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자기 지분을 못 내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 뭐하라? 책임져라. 이게 연대납세.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거 여러 사람의 공동등기는 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 다 납세 의무자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일 때 연대납세 의무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채권자 기본소에도 빠졌던데 채권자 대위등기라는 게 있어요. 채권자 대위등기 들어봤죠? 네. 이건 누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누가 납세 의무자냐? 채권자야 채무자야? 채무자예요. 채권자 대위등기 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얘는 동네에서 소문났어. 뭐라고? 부동산 갑부로 소문났어. 부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번에 강남에다가 건물 조그만 거 하나 지었어요. 50층짜리.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갑부죠. 이거 말고도 또 많아. 이런 사람이 친한 누구한테 와가지고 갑한테 와가지고 뭐 돈을 금전을 빌려달라고 차입을 요구합니다. 그럼 얘는 돈을 얘한테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지. 왜? 부동산이 많으니까 떼어먹을 일이 없죠. 얘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안 빌려줘. 그죠? 근데 얘는 부동산 많으니까 빌려줬어. 그래서 조금 빌려줘서 100억 빌려줬어요. 그럼 빌려줬으니까 여기는 받을 사람 누구? 채권자가 되는 거고 여기는 갚을 사람 채무자가 되잖아요.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 돈 빌려줬으니까 받을 거 있다는 사실은 둘이 알죠? 근데 둘만 하면 뭐해? 국가가 정해놓은 공적 장부에 적어놔야 보호받을 거 아니야. 얘는 받을 돈이 있다는 거 얼마? 100억에 대해서 얘 부동산에 뭐를 해야 돼? 저당권 설정해야죠. 저당권이 뭐죠? 여러분 등기는 공시에 알리는 거. 대한민국 국민들 봐라. 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나는 받을 거 얼마? 100억이 있으니까 사고 팔 사람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알리는 거잖아. 이 부동산 사고 팔 때 이 부동산에 받을 거 얼마 있다? 100억이 있다. 이렇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봤더니 얘가 건물을 새로 지었다고 그랬지 아까? 그럼 최초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를 얘 앞으로 했을 거 아니야? 예? 당연히 된 줄 알았지. 봤더니 얘가 뭐를 안 해놨어. 보전 등기 안 해놨어요. 그럼 뭐 못 들어가? 저당권 설정 등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다리 쭉 뻗고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야? 누구? 세상 편하지? 그저 돈 빌려오고 저당권 안 들어오고 편하잖아. 잠 못 자는 사람 누구야? 갑은. 얘는 얘한테 청구하죠. 뭐라고? 독촉? 뭐라고? 너 빨리 뭐 해라. 보전 등기해라. 자꾸 하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가 물어봐. 뭐라고? 왜? 물어볼까? 왜 하라고? 그럼 설명해줘야지. 네가 보전 등기 해놔야 내가 뭐? 저당권 등기할 거 아니냐? 설명해주니까 얘가 아 맞다. 더더욱이 안 하죠.
허덕이 안에 미루고 열받아. 그죠? 예. 억울해. 잠 못 자. 어디로 가? 법원에 가서 나 얘한테 돈 빌려줬다. 통장상만 복사해서 보여주고. 그죠? 얘가 부동산 소유하고 있는데 얘 세입자들한테 지금 임대를 얘 통장으로 들어가서 얘가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얘 앞으로 뭐 안 하고 있다. 보전 등기 안 하고 있어서 내가 돈 빌려줬는데 저당권 못하니까 등기 못하니까 하루를 10년같이 살고 있다. 원래는 이거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대신하면 안 되겠느냐 물어보는 거죠. 예? 물어본다. 그럼 법원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 확인해 봤더니 얘가 하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소유권 보전 등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얘한테 해도 좋다는 판결을 내려. 예? 네가 대신해도 좋아. 뭐라고? 채권자 대위권. 예?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죠. 채권자 대위권이 뭐야? 채권자가 얘 위치에 가서 얘가 해야 될 짓을 스스로 안 하니까 대신해도 좋다. 이게 채권자 대위권이죠. 판결문 받아가지고 등기 신청을 해. 등기소에. 그럼 등기소에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를 만들죠. 거기에 소유권은 갑구죠. 갑구여라 소유권 무슨 등기? 보전 등기를 원래대로 하면 누구 이름으로? 누구 거야 이거? 을 이름으로 등기할 거 아니야. 신청은 누가 했지만. 그죠? 이게 채권자 대위 등기죠. 누가 세금 내야 돼? 왜? 얘가 등기 권리 중에 기재된 사람이니까. 얘가 세금 내는 거죠?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채권자 대위 등기는 누가 했어도 신청은 채권자가 있어도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채무자.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해, 법이란. 여기 보세요. 신청했잖아요.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청하려면 뭐 내야 돼? 세금 내야 등기가 돼. 신청은 할 수 있다니까? 그럼 얘가 뭐 내야 돼? 세금을 내야 등기를 해줄 거 아니야, 등기소에서. 세금 안 냈는데 등기해 주는 게 아니라 신청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해가세요? 그런데 얘가 세금을 안 내면 이거 유명무실이잖아. 그죠? 그래서 작년에 세법이 개정돼서 들어온 거지. 뭐라? 밑에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채권자 번은 대위자는, 그러니까 대위자는 여기서 누구야? 갑이죠. 갑이죠. 채권자, 대위자. 누구는? 갑은 납세 의무자 누구를 대신해서, 을을 대신해서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안 내니까 대위 등기 신청한 누가? 채권자가 대신 세금 내라. 세금 내면 영수증 받아갖고 제출하면 등기되겠죠? 이해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세금 낸 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너네가 알아서 그거는 부상권 행사하든가 그거는 이제 민법으로 가서 따질 일이고 세법은 등기하려면 세금 내야죠. 근데 얘가 안 내니까 얘가 납세 의무자로 되어 있지만 안 낼 수 있잖아요. 그럼 등기 못하니까 누가? 채권자 네가 대신 낼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된 거야. 작년에. 이해가세요? 그 뜻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거지. 채권자 대위 등기는 누가 세금 내라?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죠? 근데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안 낼 수 있죠? 그때는 채권자가 대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예. 아니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하던가.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기 보세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네 번째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자, 등기 권리증에 이렇게 기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효가 돼서 원인 무효. 법원에 판결 받았어요. 무효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무효 판결 받았으니까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와라. 이렇게 판결 나왔어요. 그럼 우리 양도소득세, 취득세에서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매매 원인 무효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매매가 없었던 걸로 본다. 그래서 낸 세금은 뭐하라? 환급, 부가취소 환급 대상이에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이해가세요? 그런데 뭐나? 등록, 면허세는 무효 또는 뭐 취소가 되어 뭐가 돼도, 예? 말소가 되어도 부가 취소되거나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등록 면허세는
냈는데 무효됐다고 해서 낸 세금 되돌려주지? 안 해요. 왜? 행위세니까. 잘못된 행위라도 기재한 거에 대해서 낸 수수료와 같은 성격이에요. 여러분, 서울 과천공원에 아이들 데리고 5월달, 5월 5일날 어린이날 애들 데리고 다 들어갔어요.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한 2시간, 3시간 놀다가 나오면서 뭐라 그래? 직원한테 나 아무것도 안 봤어. 입장료 다시 줘. 그럼 줘요? 안 줘.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잘못이라 하더라도 무효라 할지라도 불법이라 하더라도 등기권리죄 기재하는 행위에 대해서 세금 낸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무효됐다고 그래서 그 행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만 그래요. 세금 중에서 아까 제가 부동산 팔았죠? 나 뭐 내? 양도소득세. 여러분 취득했으니까 등기하면서 뭐 내? 취득세 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너네 거래는 무효로 하라. 매매 원인 무효. 판결 나왔어요. 그럼 내가 받은 돈 어떻게?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오죠? 그럼 여러분은 뭐가 아니고 취득이? 아니고 나는 양도가? 아니야. 그럼 나는 이미 뭐 됐는데. 양도소득세 내줬잖아요. 팔았을 때. 환급받고. 여러분 등기하면서 뭐 냈어? 취득세 내주고. 취득세는 돌려준 거니까.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안 된다니까. 등록면허세는. 등록면허세만. 이해가세요? 예? 아니 취득할 때 등기하는데 그건 취득세고 등록면허세만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됐어요? 자 이렇게 요거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하는 사람, 등기부상에 기재된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등기할 때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채권자 대위 등기는 채권자가 등기 신청을 했어도 누가 세금 내라? 채무자가 내라. 그런데 채무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 안 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채권자 대위자가 대신 등록면허세를 얘 대신 납부할 수 있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등기원인 보면 노트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누가 세금 내야 되느냐? 등기권리증에 기재된 사람 자자 사람이니까 지상권자. 그죠? 지상권자. 전세권은 뭐요? 지역권자. 전세권은 전세권자. 됐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차권자 사람이니까 저당권은 저당권자. 그죠? 그리고 가등기는 가등기 권리자. 그죠? 이해가세요? 예. 자, 여기 보세요. 말소 등기가 뭐야? 기재된 걸 지우는 거죠? 그럼 권리자가 기재됐는데 지우니까 없어졌네, 권리자가. 그럼 남는 건 누구냐? 부동산 소유자. 설정자, 소유자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조금 난이도 높여서 지상권 설정 등기는 누구? 건축물 소유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지상권이 뭐야?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건축물 소유자가 지상권자죠. 예? 그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남의 땅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예, 그래서 지상권자 그래도 되지만 건축물의 소유자. 지역권 설정 등기에는 지역권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조금 더 단위도 있게 들어가면 요역지 소유자. 승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잖아요. 승역지는 뭐야? 뜻이 타인의 토지의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타인의 토지로부터 편익을 제공받는 건 요역지. 편익 그러지 말고 쉽게 생각해. 남의 땅에 혜택을 주고 있으면 승역지. 타인의 토지로부터 내가 혜택을 받으면 요역지. 그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요역지 가격. 이해가세요? 예. 다음 전세권은 전세권자죠? 전세권자가 누구야? 건물주야? 임차인이잖아, 세입자. 그러니까 전세계약자. 그죠? 임차인. 임차권도 임차인 이럴 수도 있고 저당권은 저당권자 또는 채권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말소 등기는 누가 납세 의무자라고요? 예?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죠? 그리고 밑에 아까 채권자 대위자는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를 했으면 납부했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되겠죠. 예,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확인서 받아갖고 어디가 등기소 가서 접수를 해야 등기가 되겠죠. 예,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갈게요.